청주시 현안을 놓고 민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민사회, 노동, 종교 등 각계 대표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소통과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충북의 주택 거래를 살펴보니 다가구 주택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다세대 주택은 최근 3년 사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6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고속도로에서 130km를 넘게 도주국을 벌이다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아찔한 순간도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청주시 현안마다 민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민사회, 노동, 종교 등 각계 대표들이 긴급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주시의 소통과 답변을 촉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선영 기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개발에 대한 원성이 높고 최악의 대기 환경에도 LNG 발전소 건립은 강행되며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 예정지의 마한 초기 백제 문화유적 보존 노력에도 청주시는 방관자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 이후 3,400여 건, 축구장 630여 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고 난개발의 대명사가 됐다. 청주 지역 각계 대표들이 이처럼 최악으로 치닫는 민관 갈등을 우려하며 긴급 연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최악이라는 말이 갑자기 붙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최악의 상가 공실률, 아파트 미분양, 또 최악의 도시공원 개발. 참석자들은 소통과 참여를 내걸고 출범한 한범덕호가 불통 행정을 고수한다며 다음 달 11일까지 요구에 답하라고 결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전면 재검토와 미세먼지 저감 조리의 제정, LNG 발전소 건설 포기와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 국가사적 지정 등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정책자문단 구성과 시민천인 원탁회의 개최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참고 보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을 또 이 먼저 살고 가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로서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장 주민 소환 주장까지 제기된 가운데 이들 단체는 28일 저녁 청주시 현안 대응을 위한 범시민대회를 열어 결의문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가 오늘 손학규 대표와 김수민 충북도당 위원장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당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오창 소각장 문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방안을 비롯해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 승리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6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한 대가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순찰차 2대가 따라붙고 사이렌을 켠 구급차까지 바짝 뒤를 쫓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부고속도로 옥천 부근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 장면입니다. 화물차를 몰고 달아난 60대 환자 A씨는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흉기를 든 채 무작정 고속도로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던 A씨는 앞서가던 순찰차가 멈춰선 후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km 넘게 추격전을 벌이다 멈춰선 A씨는 차문을 잠근 채 흉기를 들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그래서 자해를 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을 이제 계속 안 열기 때문에 문을 이제 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 항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퇴적원을 쏴서 그렇게 제압을 하게. 경북 칠곡에서 충북 옥천까지 무려 130km 넘게 도주국을 벌인 A씨는 곧바로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가족들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의 침착한 대처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는 일이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얕아 보이는 물이라고 안전장비도 없이 물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금강 상류의 한 하천.
며칠 전 다슬기를 잡던 70대가 급류에 휩쓸렸던 곳입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아무 안전장비도 없이 다슬기를 잡고 있습니다. 응, 뉴스 나왔잖아. 그 아저씨가 여기서 그랬어? 물속 사정은 위험천만합니다. 하천 바닥엔 이끼가 잔뜩 껴있어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육안으론 물속 깊이를 식별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유속이 빠르고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갑자기 수심이 깊어져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하천.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고개를 묻고 다슬기잡이에 한창입니다. 며칠 전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져 숨진 장소와 불과 5분 거리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위험할 게 없다고. 위험하면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괜찮으세요? 맞아요. 위험해. 진짜. 답답해갖고요. 머리에 장갑 끼기도 못해요.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지는 순환사고는 해마다 평균 35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 것이란 안전 불감증 속에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장비만으로 들어가서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가볍게 준비를 하시고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강바닥 지형이라든가 물살 같은 경우가 워낙 다변하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다슬기를 잡다 5건의 사고가 났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괴산군 청천면의 한 하천에서 소방구조대원 33살 권모 씨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권 씨는 여름철 순환사고를 대비해 오늘 오전 9시부터 5시간 넘게 진행된 특수구조훈련을 받고 철수하던 중 분실된 장비를 찾으러 다시 물속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권 씨의 잠수 장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첫날 충북에서는 4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청주시 흥덕구 발산공원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31살 광모 씨 등 청주와 음성, 제천에서 음주운전자 4명을 적발해 2명은 면허 취소, 2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사이 충북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충북뉴스는 최근 불거지는 부동산 위기론의 실체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 10년간 충북의 단독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실거래 신고를 분석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에 비해 연립 다세대는 최근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분양된 청주 율량 2지구 단독 주택 용지. 이 지역에만 15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층짜리 단독 다가구 주택 600여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매매 가격은 인근 구도심에 비해 대부분 30% 이상 높습니다. 신축이 10년 이상 된 것들, 그런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은 당연히 율량 2지구와 너무 차이가 나죠. 한 20-30% 더 날걸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충북의 단독 다가구 주택 4만 5천여 건에 대한 실거래 현황 분석에서도 새로 지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늘면서 매매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10년 전 289만 원이었던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은 최근 2년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432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10년 사이 50% 가까이 올랐고 최근 5년 동안에도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청주가 18%, 제천이 26% 오르는 등 충주와 괴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연립 다세대 주택은 상황이 다릅니다. 10년 전 290만 원이었던 3.3제곱미터당 평균 시세는 2016년 521만 원까지 오른 뒤 최근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주와 진천, 괴산군만 10에서 40% 이상 오른 반면 충북 대다수 지역은 최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핵가족화에 따른 수요와 임대 수익 수요가 꾸준한 반면 다세대 주택은 생활 여건이 좋은 아파트로 수요층이 옮겨갔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기보다는 임대 아파트, 주거 환경 좋은 임대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는
가구원이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파트로 옮겨 타고 있고요. 또 다가구와 다세대 거래량은 2015년 각각 5,200여 건과 2,600여 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2023년 충북 지역 학생 수가 올해보다 6,900여 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올해 19만 1천여 명이던 학생 수가 2023년에는 18만 4천여 명으로 6,900여 명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는 올해 811개에서 824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청주방송 총국 6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총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KBS 청주총국이 개국 74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고품격 문화 공연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피해 현장 점검, 오송역 연결선 등 지역의 현안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 총국장은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지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 14명이 훈련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전원 퇴촌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7일 남녀 선수들이 함께한 산악훈련 중 남자 선수 A가 남자 후배 B의 바지를 벗겨 B 선수가 성희롱 당했다며 이를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치용 선수촌장은 이들 선수를 포함해 남녀 대표 선수 14명 전원을 한 달간 선수촌에서 퇴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6.25 전쟁 제69주년 기념식과 도민 안보 결의대회가 오늘 참전 유공자의 보훈단체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충북에서 수습된 6.25 전사자 유해는 172구로 이 가운데 2구만이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 관계자는 유가족의 DNA 시료 채취 참여율이 낮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증평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9일 예정된 우정노조 파업에 충북에서도 160여 개 우체국 노조원 500여 명이 동참합니다. 우정노조는 어제 집배원 인력 충원과 토요 택배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92.9%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청주공항 이용객은 국내선이 99만 6천여 명으로 99만 6천여 명, 국제선이 22만 9천여 명으로 모두 122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내선 12.8%, 국제선 155.8% 증가한 겁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신규로 확보한 중국 노선 취항이 진행되면 청주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3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과 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 숙박, 항공 예약 사이트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17년 394건에서 지난해 1,32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들어서도 5월까지 306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 취소와 환급 지연, 거부가 전체 73%를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제천 아시아 영화음악상 수상자로 대만의 음악가인 임강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영화 음악가와 작사, 작곡가, 배우와 DJ로도 활약하고 있는 임 감독은 감각적이고 민족적인 요소를 가미한 독창적인 음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8일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됩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